중국사 8번째 시간, 중국 근현대사 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세계사 함께 읽어드리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자, 이제 중국 근현대사의 2번째 시간입니다. 중국 근현대사로 들어가면 이제 덩어리를 나눌 때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아편전쟁부터 시작해서 1911년부터 12년까지 전개된 신해혁명으로 한 덩어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으로 간 아주 커다란 그런 전개였죠. 자, 그리고 그 중화민국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는 10년대부터 20년대, 30년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로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중국사를 다루게 됩니다. 자, 10년대의 주요 사건이라고 하면 위안스카이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제1차 세계대전 속의 중국, 신문화운동과 오사운동이 있겠고요. 20년대는 1차 국공합작, 그 다음에 장제스 중심의 국민혁명이 있겠습니다. 30년대는 만주사변, 공산당의 대장정, 시안사건과 제2차 국공합작, 그리고 중일전쟁이 있습니다. 40년대는요, 일본이 패망한 후에 국공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50년대 마오쩌둥 시대의 대학진운동과 60년대까지 가서 문화대혁명이 있죠. 그리고 70년대 후반부터 덩샤오핑의 시대로서 여러 가지 실용주의 노선, 그 다음 80년대 말天安문 사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1차 대전 후에 중국의 민족운동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문화운동입니다. 신문화운동의 정의는 1919년 오사운동기에 전후에 걸쳐 일어난 일련의 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흐름을 살펴보자면 이 신혁명기에 대총통으로 취임했던 위안스카이가 혁명과는 정반대로 황제 체제를 부활 시도하는 등 독재 체제를 강화하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위안스카이에 대한 반대 운동도 많이 일어났죠. 자, 그 중에 이 사상적 흐름으로 본다고 한다면 천두슈, 후스 등이 이런 것들을 주도를 했는데요. 잡지 신청년이라는 것을 간행합니다. 이 해가 1915년인데 보통은 이때를 신문화운동의 아주 중요한 기점으로 잡게 되지요. 자, 그들은 유교 중심의 전통 문화를 비판하고요. 서양의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 수용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출제가 된다면 이 과학과 민주주의, 그리고 신청년이라는 간행물 아주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구어체로 글을 쓰는데요. 이런 걸 백화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운동들을 전개하였다. 즉,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좀 사상적으로 고양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분출이 된 게 1919년 오사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오사운동은요, 1915년으로 상황을 돌려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1915년이면 제1차 세계대전기인데요. 자,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중 1915년 중국에 일명 21개조 요구라는 걸 제출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중국 내 독일의 각종 이권을 일본에 양도를 한다를 포함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자주성이 좀 침해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당시 위안스카이 정부가 덜컥 수용을 해버렸던 것이죠. 자, 더불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중국 산둥성에 대한 그 독일의 이권을 일본이 차지를 하는 것을 열강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서가 일본이 중국에 대한 이권을 주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받았다, 국제사회에서. 자, 요런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커다란 반발이 거족적으로 일어났으니, 자, 그것이 바로 오사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 신문화운동의 확산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사운동의 기본적인 전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요, 베이징의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철폐 주장합니다.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이 산둥에 대한 이권, 산둥반도의 이권을 반환받아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반봉건, 그리고 반군벌, 반제국주의 운동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오사운동의 영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국 군벌 정부는요, 베르사유 조약을 최종적으로 조인하는 데 거부한다. 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열강들도 이 중국의 영토에 대해서 보전 약속을 하는 등 이 오사운동을 통해서 이 중국은 민중의 역량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당이 재창당될 수 있었습니다. 순원을 중심으로 했고요. 1921년에는 신문화 운동 때 나왔던 천두슈가 중심이 되어서 이 공산당 창당이 됩니다. 즉 중국의 이제 거대한 이제 두 축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현재까지 우리 오사운동을 살펴봤는데 이후 과제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위안스카이가 죽은 이후에 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군벌들을 제거하고 중국을 통일하는 것이죠. 자, 그를 위해서 이 공산당과 국민당이 얼마 안 가면 이제 협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게 3번 1924년 1차 국공합작이 되겠습니다. 이 두 당의 사이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명확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적, 공통의 목적이 있어서 합작을 한 사례들이 역사 속으로 있습니다. 크게 두 번이 있죠. 1차 국공합작 그리고 2차 국공합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24년 1차 국공합작 때는 바로 이 군벌을 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근데 이때 합작의 기본적인 특징은요, 당대 당으로서 이렇게 합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산당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들어가는 방식의 그런 연대를 취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군벌들을 타도하고 다시 통일 정부를 세우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자, 우리는 그것을 국민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순원의 뒤를 이은 사람 바로 장제스인데요. 순원이 이제 25년쯤 사망을 하고요. 그 뒤를 이은 게 장제스란 사람입니다. 광저우로부터 출발을 해서 북쪽으로 군벌들을 정벌하면서 나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북벌이라고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국민혁명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1926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1928년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국민혁명이 달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국공합작은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 장제스란 사람은요, 사실 이 국공합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 공산당을 탄압을 거세게 했던 그런 인물로서 대대적인 이제 공산당원에 대한 어떤 탄압과 숙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요. 자, 그래서 1928년 국민혁명을 달성을 했을 때 국공합작은 이미 유명무실해져 있었답니다. 자, 20년대 주요 사건 국공합작이 있었고요. 자, 30년대 초로 가볼까요? 30년대 초로 가니까 정말 이 동아시아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일제의 만주 침략이 되겠습니다. 1931년 만주 사변이 되겠는데요. 관동군을 비롯한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하고 거기에 일제의 괴뢰 정부 만주국을 이듬해 1932년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 만주국 수반으로 마지막 청나라의 황제였던 푸이라는 사람이 앉히게 되죠. 선통제 푸이가 이제 만주국 수반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제연맹 등 국제사회는 일본을 규탄하고 군대 철수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일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로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곧 세계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걸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만주사변 시점을 잡고요. 1931년이고요. 자, 얼마 뒤 안가 1930년대는 바로 이 공산당의 대장정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제스는 계속해서 이 공산당을 끊임없이 탄압을 가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에 대해서 이 공산당은 대장정이라는 이동을 통해서 근거지를 예난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과정으로 따지면 1934년으로부터 1936년까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던 대장정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처음에 출발했던 인원에 비하면 정말 적은 인원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당이 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머물렀던 여러 마을들, 농촌들이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농민층의 지지를 많이 기반을 닦아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끌었던 지도자 바로 마오쩌둥이 공산당의 명실상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1년엔 만주사변, 그리고 30년대 중반 대장정이 있었고 공산당이 성장하였다. 자, 그 과정 속에서요, 1937년 큰 사건이 또 벌어지죠. 바로 이게 제2차 국공합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931년으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만주사변이 있었죠. 자, 그 이후에도 이 일본의 침략은 더욱더 노골화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국민당 내부에서도요, 이 공산당과의 내전을 중지하고 일본이랑 계속해서 좀 싸워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도자 장제스는요, 계속해서 그렇지 아니하고 공산당에 대한 그 탄압 일변도로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벌어진 사건이 바로 1936년 시안 사건이 되겠습니다. 1936년 공산당 토벌을 독려하기 위해 이 시안을 방문한 장제스, 이때 시안은 장안, 우리가 뭐 한나라 때부터 뭐 당나라, 그 유명한 장안이죠. 자, 거기를 장제스가 방문했는데 그의 부하였던 국민당 동북군 총사령관 장쉐량이라는 자가 자신의 상관인 장제스를 감금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공산당과의 내전을 중지하고 항일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게 바로 시안 사건이라는 겁니다. 36년 말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극적으로 중재가 되면서 장제스는 그 요구를 수용을 하고요. 2차 국공합작으로 가는데, 자, 여기서 시기적으로 조금 민감하게 본다면 제2차 국공합작이 1937년 9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로부터 직전 2달 전이죠. 중일전쟁이 1937년 7월 달에 발발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안 사건, 중일전쟁, 직후 2차 국공합작이 되는 거죠. 거의 동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일전쟁은 1937년부터 이제 중국과 일본의 전면전이 펼쳐진 거고요. 이 전선은 곧 있으면 3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죠. 자, 그래서 일본의 이 아시아 전선과 합쳐지는 것이 중일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끝나는 건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의 패망과 함께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총 공격에 나섰고 중국의 상하이 그리고 난징 이런 주요 도시들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특히 난징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의한 끔찍한 대학살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죠. 자, 이에 대해서 중국은 국민당이 수도를 충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함께 충칭으로 갔죠. 자, 그러면서 항일전을 지속해 나간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클립은 내용이 많진 않지만 중요한 좀 브릿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 근현대사의 마지막 덩어리로 가는데 중요한 브릿지가 된다. 그래서 1919년 신문화운동, 그 다음 오사운동, 그리고 1차 국공합작이 1924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6년부터 28년까지 국민혁명, 자, 그리고 31년 만주사변을 겪었고요. 34년부터 36년까지 공산당의 대장정이 있었습니다. 1937년 제2차 국공합작이 있었고요. 그 직전에 36년 시안 사건이 있었다. 물론 1937년 7월달 중일전쟁이 직전에 역시 터졌고요. 자, 제2차 국공합작은 37년 9월이었고 계속해서 일본과 전쟁을 해나갔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클립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클립에서 중국 근현대사, 중국 현대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